오늘 학습을 통해 우리는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이 죽고 난 후 첫째 아들인 문종이 즉위를 했는데 그는 몸이 너무 약해 금방 죽고 말아요. 그래서 문종의 어린 아들인 단종이 즉위를 했는데 여기서 조선에 문제가 발생. 단종은 너무 어려서 힘이 없었어요. 왕권이 급격히 추락을 하게 되겠죠. 세계적으로도 나라가 망할 때 결정적인 이유는 어린 왕의 등극이 참으로 많았어요. 이때 조선 실세가 되어서 단종을 쥐락펴락하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북방의 호랑이로 유명한 김종서였죠. 기억나시나요? 세종 때 사군 육진 중 육진 개척에 앞장섰던 전쟁 영웅 김종서. 그동안 변방을 지키다가 중앙조정으로 진출을 한 거죠. 어린 단종 때문에 왕권이 바닥에 있는 시점에서 수양대군이 등장을 합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고 문종의 동생이자 단종의 삼촌이죠. 이때 계유정난이 발생합니다. 계유정난. 계유년에 계유정난이 벌어지면서 김종서를 죽이게 되고 단종을 폐위시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계유정난, 난을 평정했다. 계유년에 일어난 난을 평정했다. 이게 되게 웃긴 말이에요. 이 계유정난이라는 단어야말로 역사는 승자의 역사구나 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계유년에 일어났던 난을 평정했다? 계유년에 난을 일으킨 건 사실 세조잖아요. 그런데 세조가 스스로 난을 평정했대요.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너네가 난을 일으킨 거야. 내가 그걸 평정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을 미화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건 세조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또 그 뒤로 단종을 다시 왕위로 올리려고 했었던 6신하, 사육신을 제거합니다. 자, 세조의 업적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설명을 들으면서 지금껏 배운 왕 중에 누구와 닮은 꼴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무진장 힘을 쓰는데요. 먼저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집현전 폐지, 이런 것 필요 없다. 감히 신하 따위가 왕과 논쟁을 해? 그래서 경연까지도 폐지를 합니다. 이제 신하들과 얘기하는 것, 이런 것 따위 싫어 라고 해서 다시 육조 집계제로 돌아갑니다. 왕이 직접 명령을 하는 거죠. 뭘 이렇게 의정부를 거쳐? 어때요? 여기까지 보면 태종과 꽤 많이 닮아 있죠? 그 다음에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또 왕권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거 걱정돼서 죽을 수가 있나? 안 되겠다. 내가 애매한 것들은 싹 다 바로 잡아서 정확한 법칙을 만들어 후대에 그대로 따르게 해야지. 이렇게 걱정을 하던 세조는 조선의 헌법과도 같은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합니다. 조선 500년을 지탱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 라고 해서 만든 게 있죠. 그게 바로 경국대전. 경국대전의 스타트,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정비를 하는데요. 군사제도를 정비하는데 진관체제라고 해서 국방에 힘을 기울이고 왕권을 강화시킵니다. 진관체제라고 하는 것은 각 요충지마다 진관을 설치해서 진관을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적을 방어하는 체제예요. 자, 그 다음에 직전법 실시. 또 시간이 지나면서 빈번하게 모순점을 드러냈던 과전법 대신에 직전법을 시행하게 돼요. 어떠한 제도든 간에 처음에 완벽했던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영원한 건 없어요. 과전법으로 현직 관료에게 다 주다 보니까 더 이상 관리들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세조 때 과전법을 폐지하고 직전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오로지 현직 관료에게만 준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관료가 관직을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요?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관직에 있을 때 평생 먹고 살 재산을 축적하고자 나쁜 노력들을 해요.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죠. 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는 슬픈 사실. 이게 바로 세조의 모습대입니다. 세조 다음 왕인 예종은 등극하자마자 승하해서 별로 업적이 없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성종이에요. 예종의 조카이자 세조의 손자인 성종은 증조 할아버지였던 세종대왕과 마찬가지로 독재자의 모습을 많이 없앴어요. 자, 성종의 업적을 살펴볼까요? 경국대전 완성. 이 성종 같은 경우에는요, 할아버지 세조가 추진하던 경국대전이 있잖아요. 이 경국대전을 드디어 완성시켰던 인물이 바로 성종. 이러면서 이제 조선의 시스템이 완전히 정착되는 계기가 바로 성종이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 홍문관 설치. 그리고 성종은요, 세조 때에 집현전을 없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현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현전을 뜯어 고친 홍문관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홍문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요, 여기에서 경연, 그리고 서연을 담당하도록 했죠. 앞서 배웠지만 경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왕과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자리. 서연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자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자리, 이것을 토론하는 자리죠. 이 토론을 통해 국정 운영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성종 때에 완비시켜 놓고 있더라. 세 번째, 새로운 정치 세력, 살인파의 등용. 살인파가 중앙으로 들어오는 때가 바로 성종 시기예요. 계유정난으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쟁취한 한명회 같은 훈구파의 힘이 나날이 커지고 있었거든요. 성종이 이런 훈구파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종직과 같은 살인파를 등용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조선 초기의 모습이랍니다. 보세요. 이 앞에 태조 때에 일단 나라는 세워졌고 태종 때는 정말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작업이 있었고 세종 때 안정기를 이루었다가 세조에 거쳐서 이제 성종 때 완전히 조선의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모습들, 이 모습들을 쭉 바라보고 있으면 고려의 모습과도 상당히 유사한 것 같아요. 고려에도 태조 정신이 없었잖아요. 그죠? 광종 때 피를 봤죠. 그리고 성종 때에 이르러서야 시스템이 정착되었던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비슷한 패턴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많이 보면 볼수록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왕들에 의해서 시스템이 정착되었고 그 시스템들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 조선의 조직들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